네, 2023년 2월 26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모임인 반성과 혁신이 아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젖잘싸가 아니라 아차 보고서야. 젖잘싸 주장하지 말고 아차 보고서 만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명계가 만든 비명계 모임인 반성과 혁신이 만든 이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도 읽어보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 보도는 주간조선이 했습니다. 흥미로워서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만든 반성과 혁신이라는 의원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연패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왜 우리가 졌는지 그거를 토론회를 가진 모양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작년 7월 19일부터 1월 19일까지, 11월 19일까지 13차례 토론회를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했답니다. 그래서 각 의원들마다 주제별로 발표를 하고 왜 졌느냐?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패배 보고서, 실수 보고서, 실패 보고서. 저는 그냥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이 아차합니까? 아차할 때 깨닫죠. 몇 대 못 가면 또 골로 갑니다. 아차 보고서라고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167쪽 분량의 보고서를 냈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요?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민주주의 실패다. 민주당의 실력이 드러났고 민심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위기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위기다.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 국민의 힘이 크게 자란 게 있거나 윤석열 후보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서 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패했을 때는 이기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수많은 시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인생이 하나의 시합이죠. 100%의 승률에 이길 수는 없고 반타작도 어렵고 보통 한 30% 정도는 저도 그럭저럭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실패를 하는데 실패가 다반사가 돼서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실패를 하고 났을 때 저 혼자 실패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하든 추스립니다. 다시 하면 되지. 승률을 3할만 유지하면 돼.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 실패하면 많이 힘을 빠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업업 시키나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실패했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다들 돼 하고 자포자기 하는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우린 잘한 건데 최선을 다한 건데 하고 이제 자기 변명 내지는 자기 옹호를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쿨하게 우리의 실패를 분석해서 다시 에너지를 내자는 쪽으로, 그 문제를 고치는 쪽, 아차 보고서를 내고 그 아차를 고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자포자기로 무너지는 거는 그거는 가능성이 없고 가망이 없는 조직이고, 젖잘싸라고 가는 건 좀 나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위험합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있을 때도 신문사 잡지가 경쟁하다 보면 다른 잡지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린 최선을 다했어 이러고 퉁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아니야. 나는 상대방이 그 소리를 나오게 해야지 우리가 왜 최선 다했다고 그러지. 그거 갖고 많이 다퉜었습니다. 저는 제가 1등을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는 하기 싫었고, 진 건 진 거고 잘 못 싸운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보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아차 보고서를 많이 쓰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민주당은 젖잘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양기대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지금의 민주당은 적폐청산 드라이브, 검수완박 등 강성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책과 친문, 개딸 등으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에 기대거나 이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한국 기자상을 몇 번 받은 굉장히 냉정한 기자죠. 그리고 아주 불덩어리처럼 힘도 있어서 광명시장 할 때 광명의 동굴, 요즘 관광 상품으로 뜨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인데, 정치로 가서는 기자 때만큼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쿨하게 봅니다. 이렇게 봐야죠. 김대중 대통령의 애민정신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 철학과는 내용과 깊이가 훨씬 확연히 다르다. 누가? 이재명이가.
이재명 씨가 무슨 애민 사상이 있어요. 무슨 애민 사상이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선 이후 여의도 정치에 빠르게 편입했다. 그렇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어떻게 여의도 정치에 빠르게 편입했냐. 이게 문제다. 젖잘싸 노선에서 나타나는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치. 대의보다는 현찰을 추구하는 실리정치. 대의보다는 현찰을 추구하는 실리정치. 네. 왜 개항을 국회의원을 하던 전 민주당 대표는 그 자리를 내주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져서 조용히 프랑스의 그랑제골로 갔을까요? 현찰을 추구하는 실리정치. 민심에서 멀어지는 팬덤 정치.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팬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도 기자 시절,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저도 약간의 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팬에 둘러싸이면은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저는 젊은 엄마들한테 저희 어머니가 뭐 하면 야야 애기가 넘어지면 떼찌 하고 애가 걸려 넘어진 돌을 야단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객관적으로 못 보게 만들어요. 왜 아이가 넘어졌는데 돌뿌리한테 떼찌를 합니까? 이런 거는 계속 객관적으로 못 보고 나를 보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팬덤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객관적이지 못하게 하죠. 넘어졌다고 해서 겁에 빠지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이 팬덤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최대 약점은 오로지 호남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호남을 인질로 삼아 간다는 겁니다. 호남이 있으니까 뭐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박 공세. 그러니까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게 이제 국민당이죠. 위장된 민주당원, 수박 공세 등 배타적 팬덤이 강화. 이게 문제다 이거죠. 개인 인물에 의존하는 메시아 정치 등 이게 여의도 정치의 문제점인데 개선되지 않고 심해졌다. 인천 계양을과 서울시장 공천 과정. 이거 계양을의 국회의원 누구였어요? 자꾸 말하기도 싫은데 그 친구 서울시장 나갔잖아요. 자기가 안 한다고 해놓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서 걔랑 그랑잡고 다니고 있고 룰루랄라 하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쓰레기지. 김포공약 공약. 그때 얼마나 웃겼으면 김포공약 공약. 그 다음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날리는 인사. 개딸들이 나서가지고. 개딸들이 나서면 민주당은 객관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과정이 시스템이 무너졌고 원사이드에 가게 되면 그건 사당이 되는 거죠. 회장님, 우리 회장님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했네요. 결국 이원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계속 인천계양을 전략공천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내가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았을 때 대선 패배 책임자는 공천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지만 전략공천위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경선 배제를 결정했고 그것이 송영길 후보를 통해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BDA는 전략공천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송 후보를 경선에 참가시켰고 이재명 씨를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했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못 이깁니다. 조홍천 의원이 좀 객관적이죠. 그분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네요. 팬덤 정치에 기대거나 끌려가서는 안 된다. 내부의 잘못에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이거 이재명 같은 사람은 제가 선거 전에 누차 말했잖아요. 민주당에서 6.29 선언이 나와서 이재명을 후보에서 쫓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 민주당은 진짜 어렵다 그랬는데 후보 교체 안 하고 그냥 나갔다가 길을 쓰고 해서 결국은 졌습니다. 졌으면 또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젖살싸 그래갖고 또 이재명을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현찰 정치 때문인가요? 현찰 정치 때문인가요? 그리고 당대표까지 만들어.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뭐 검수완박 법안하고 이러면 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오만과 내로남불은 어떤 정책도 좌초시킨다. 해법은 하나가 아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돼야 한다.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뭐 자세한 거는 주간조선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이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말하기 불편한데 이번에 UAE에서 UAE 뭐라 그러나 무기박람회가 있었죠. 이덱스라 그러던가. 근데 여기에 저도 몰랐어요. 별 얘기 없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부터
뭐 카이 사장 이런 분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방산하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거 무기 홍보하는데 업체 사장들은 가지. 근데 왜 장관이 갔지 그랬는데 좀 이따가 보니까 UAE에서 고등훈련기 선정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의 T-50이 또 떨어지고 참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중국의 L-15가 계약됐다는 겁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도 아니고 중국계. 그리고 또 하나가 꽝 놀라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MLRS로 이제 미국의 MLRS가 있고 우리는 천무가 있죠. 중국은 불화자, 용용자, 활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 UAE의 다연장 로켓 경쟁에서 중국제가 선정이 됐어요. 활용이. 아니 대한민국에서 K방산 수출해야 된다고 엊그제 떠들었는데 UAE에서 전패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될 줄 알고 장관까지 간 게 아닌가.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냥 추정입니다. 왜 K방산이 실패했을까요? T-50은 제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저 T-50 갖고는 더 이상 고등훈련기 수출은 어렵고 그나마 FA-50이 UAE 실패 이후 말레이시아랑 계약이 됐으니까 전투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FA-50은 T-50을 토대로 한 거라 복작이라 문제가 있어. 자석 하나 없어도 돼요. 전투기는 혼자 말아도 돼. 없애고 거기다 연료 태우면 더 오래 날아가잖아요. T-50, F-50은 둘 다 T-50을 토대로 만든 것이라서 자동차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오랜 비행을 하려고 만들진 않았어요. 멀리 못 날아가. 전투기는 멀리 갔다 와야 돼. 적기하고 싸우다 보면 막 급속 기동, 뭐 굳이 걸리는 것도 해야 되는데 연료 많이 씁니다. 기름 많이 씌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뒷좌석 하나 없애고 연료 채우고 엔진도 큰 거 붙이고 더 몸체 키우면 또 기름 더 많이 집어넣으니까 그럼 더 멀리 가고 많은 미사일을 싣고 전투기 좋은 게 되거든. 그거 하자는데 안 해요. 공군이 문제입니다. 공군이. 진짜 대한민국 공군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정순신 국수본부장이 사퇴했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지어서 참 잘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동훈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탓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꼭 젖잘사랑 비슷해요. 이번에 정순신 사태는 이 5년 전에 이 아들 문제가 보도가 됐다라는 걸 몰랐다 그러는데 아유 진짜 몰랐다면 바보고 옛날에 최동욱 씨라고 검찰총장이 혼의 자식 아들이 있었어요. 그거 언론에 난 적도 없고 아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정보기관이 알았다고 해갖고 그 난리 났었잖아요. 정보기관이 언론에 보도된 거를 모른다고. 경찰도 정보기관이고 국정원도 정보기관이고 법무부도 정보기관이고. 근데 정순신 씨가 딱 후보로 오는 순간에 다른 후보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약했고 어떤 건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건 안 된다고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 몰랐다라고 하게 돼서 넘기면 이게 젖잘사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윤 대통령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미안하다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묵비권으로 가거나 그게 낫습니다. 지금 책임 전가의 다리는 이재명이죠. 그때 달라요. 그달 그 선거 전에 터져 나오니까 뭐 형수랑 싸운 거 뭐랑 한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은 많고 그러다 자기 아들이 문제 되니까 그럼 미안하다 하고 퉁치고 넘어가고 몇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도 끝까지 대선을 완주하고 그래 당 대표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고향 마을에 그 시골 가가지고 무슨 서점을 차린다고? 이런 게 이제 꾀를 부리는 거죠. 저 주사파들이 나서면 이런 꾀를 잘 부려요. 요리조리 하면서 사람들 흥미 갖게 하면서 요리조리 모면을 하는 건데 이게 젖잘살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재명, 문재인이 하도 저러니까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이 돋보일 뿐이지 윤 대통령 측도 이렇게 젖잘싸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차아차 하면서 이걸 뼈에 사무치고 그래야 됩니다. 반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 누리호 성공 이후에 뭐 발사체 사업단을 없애는 걸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앞으로 발사체는 한화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항우연에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막 떠들어. 근데 누리호 자체가 성공적인 사업이었냐?
천만의 말씀. 그거 늦어질 대로 늦어진 사업입니다. 근데 그걸 뒤늦게 성공했는데 그걸 어떻게 성공했다고 젖잘싸도 아니지. 정말 잘 싸웠는데 이렇게 잘잘싸로 꾸며서 이렇게 해놓고 그래놓고 그 사업단 없앴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거 진짜 엉터리입니다. 객관적으로 못 보게 만드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이 줄줄 따라가고 있어요. 이 누리호 갖고는 앞으로 시장성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항우연이 앞으로 할 것도 아니고 발사체는 하나가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 조직 없앴는데 그게 왜 기사가 되고 거기 한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어야 되는지 사실은 누리호가 왜 늦어졌고 왜 그런지 아차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잘했대.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나올 때부터 한국의 우주산업은 늦어지는 겁니다. 지금 KF-21, T-50 다 이런 것들도 젖잘싸 국뽕들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정수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이걸 딱 보고 이번에 T-50이 우리 천무가 UA에서 실패했구나 딱 깨닫고 여기서부터 방향 잡아야 됩니다.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수출이 되는지 감 잡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정부에 윤 대통령이 스타 장관이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스타 장관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소신을 펴야 돼. 현재로 보이는 건 좌동훈, 우일영이야. 그리고 박진정도 보이고.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존재감이 있습니까? 뭐 누가 있습니까? 다 청와대 대통령 눈치나 보고 있지. 그러니까 정수신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지. 이 젖잘싸는 민주당의 문제이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차 보고서를 내고 아차 보고서를 대통령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지금 와서 보면 도저히 구제불능이에요. 문재인과 더불어. 이런 사람들은 도편 추방식으로 이렇게 버려야 되는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젖잘싸의 비판을 하는 민주당 보고서를 보면서 대통령실도 아차 보고서 만들고 그리고 같은 실패 반복하지 마라.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